너가 이렇게 좋아하는 로봇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이 로봇 공장 그 회사의 회장님 이야기를 해줘서 집에 한가득 쌓여 있고 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로봇이랑 논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의 관점이 아닌 생산자의 관점으로 바꿔줬어요. 미니카를 가지고 놀다가 이 미니카가 조그만하잖아요. 엄마 나 이거 팔아보면 안 돼요? 나도 돈 벌 수 있어요. 너가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써와야 돼 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넘게 번 초등학생 쭈니맨 권준군 만나러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권준군이라는 지금 예비 중학생이에요. 작년 4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1,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대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엄청 화제인데요. 제가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친구가 주식 투자만 한 게 아니고 이것저것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가정교육 했길래 이 친구가 이렇게 어떤 투자 쪽, 그 금융, 경제 이런 쪽으로 눈을 뜨게 됐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저희가 쭈니맨 권준군 어머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권준군의 어머니 이은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지금 아기 둘 키우고 있는 제주도에서 관광 레저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쭈니맨 엄마입니다.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 인터뷰 오기 전에 어머님 쓰신 블로그 글을 봤어요. 아들이 20살 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가정교육의 목표다라고 적어두셨어요. 보통 동네 아줌마들 보면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기, 안 그러면 우리 아들이 공부 진짜 잘한다면 뭐 미국에 뭐 대학 보내기 뭐 이런 거 목표로 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가정교육의 목표를 그렇게 삼으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준이 공부 잘하나요? 공부는 그냥 뭐 상위권 정도예요. 근데 뭐 제가 공부를 하라 하거나 잔소리는 전혀 안 해요.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게 20살로 잡은 이유는 사실 준이는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고 싶어 해서 17살에는 독립을 하고 싶어 해요. 지금도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좀 붙잡아뒀어요. 그러니까 그 독립이라는 게 경제적인 독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적 독립뿐만이 아니고 진짜로 독립을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지내고 할 시간이 몇 년이 안 남았어요. 2, 3년. 만약에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래서 아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제가 지금 좀 발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인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 시작은 5살 때부터 자연스럽게 경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5살 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가지고 네. 우리 아이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어떤 교육을 그러면 처음에? 그때 목표가 없었고요. 그래요? 네네. 아이가 계속 로봇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장난감을. 네. 근데 이게 금액이 4만 원에서 많으면 8만 원까지 가는데. 그 장난감이? 네. 비싸구나. 계속 사줬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한 3, 4개 되니까 쓰고 가지고 놀지 않으면서 다음 거를 또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때를 쓰는데 너무 심하게 때를 쓰는 거예요. 계속 사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돈의 개념이 없구나 느껴가지고 돈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생각을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이 로봇을 사잖아요. 지금 쭈르륵 세워놓고 너가 이렇게 좋아하는 로봇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이 로봇 공장 그 회사의 회장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회사 회장님은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너 같은 떼쓰는 어린이들한테 다 판매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집에 한가득 쌓여 있고 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로봇이랑 논다 라고 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그때부터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나도 로봇을 만들겠다 라가 돼서 이 로봇 사는 거에 집착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의 관점이 아닌 생산자의 관점으로 바꿔줬어요. 꾸준히.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사업가 마인드를 그때부터 제가 일상 속 재미있는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한번 회사를 찾아가 볼까? 어떤 사람일까? 홈페이지 찾아봤어요. 무슨 업체가 몇 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회장님이 너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엄마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내가 그때 특허 이야기를 7살 때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특허를 받아가지고 이 회사 회장님처럼 한번 장난감을 만들어 볼까? 해서 그때 우리 엄마 뭐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특허를 몇 번 등록을 시도도 해보고 정말요? 네, 특허를 낸 것도 있고 그렇게 또 애들 아이디어가 또 어른이랑 다르니까. 달라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교육 철학을 갖게 된 데는 당연히 어머님 본인이 자라오신 배경, 성장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어머님 자라오신 얘기 간단하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께서는 공무원이셨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인생에 풍파가 없어요. 그 이외로 제가 또 제주도라는 섬 안에서 나고 자라서 이 섬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건 또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디건이라던가 뭐 청바지라던가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있었었는데 네네네. 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엄마가 정말 공무원- 절약을 많이 하셨었고 애가 셋이었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못 사는데 왜 저 친구는 매일 저렇게 메이커 옷을 계속 여러 가지를 입더라고요. 부자인 신발도 친구들이. 부자 친구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들을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나와 뭐가 다를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정말 충격받는 일이 있었는데 집이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제가 와, 부자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그 어머님이 식탁에 밥을 차려줬는데 한 숟갈도 못 먹었어요. 너무 놀래서.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면서 내내 버스를 타고 오는데 나는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먹고 그때부터 부자 친구들의 부모님이 뭐 하는지를 연구했었어요. 계속.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대부분 사업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죠. 네, 공무원보단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부자일 가능성이 네. 높겠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자. 라고 해서 회사원을 안 만나고 남자를 만나잖아요. 꿈이 뭐예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안 봤어요. 왜냐면 평생 저희 아빠는 너무 좋으셨지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저 야망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3학년 졸업할 때 그 친구들이 적어놓은 게 재벌이 되어 나타날 것 같은 친구의 이은주가 적혀있어요. 너무 부자를 연구한 거죠, 제가. 진짜 꿈을 이루신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벌은 아니지만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사업하시고. 제가 23살에 네네네네.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사업하는 집안에 제가 시집을 온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이 또 세계 여행을 하시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시야가 좀 넓게 트인 네.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만 살아서 되게 이제 좁은 안에 살았는데 저희 남편이 좋았던 거는 세상을 되게 잘 돌아다니고 시야가 넓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의 그 돈에 대한 돈 버는 거 저는 돈에 대한 목표보다는 이 과정을 즐기거든요. 돈 버는 과정을 즐기는 편이고 남편의 넓은 시야와 이게 좀 합쳐져서 좀 준이가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아버님께서는 그 준이한테도 그런 어떤 경제나 관련된 이런 교육을 어머님이 하실 때 특별히 터치하시지 않으셨나요? 안 했어요. 음. 저희 남편이 그러면 저희한테 장려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그냥 저렇게 하나 보다. 그러니까 뭐 배우자에 대한 믿음 이런 걸까요? 믿음이에요, 이거는. 네. 결혼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법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준이가 미니카 사업한 얘기가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와 너무 좋다, 뭐 한번 팔아보고 싶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 하고 그러면 엄마가 도매로 뭐 한 몇 개 떼다 줄 테니까 한번 팔아봐 라고 하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또 노력을 해서 그렇게 장사를 하게 만들어 줬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돈을 버는 행동이나 행위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게 출근할 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다 보니까 본인들도 유치원이 아니고 엄마 따라 가게 출근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나가는 게 너무 네. 좋아 보이니까, 너무 재밌어 신나고 보이니까. 즐거워 저 보이니까. 엄마가 왜 저렇게 가게가 가면 재밌어 할까? 저는 너무 신이 나요. 그 전날 잠잘 때도 마음이 설레요. 네. 저희는 출근하기 싫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니카를 가지고 놀다가 이 미니카가 조그만하잖아요. 엄마 나 이거 팔아보면 안 돼요? 나도 돈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처음엔 제가 반대를 했어요. 아유, 너무 어린 아이가 이건 아니다. 엄마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옆에서 우리 아이 아빠가 미니카는 큰 돈 비싸게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우리 아이 한번 팔아주게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버님 역할도 크셨네. 그건 역할 했죠. 그 역할 했어요. 네. 그렇게 좀 대표적일 때 역할을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훌륭하네요. 갑자기. 지금 깨달으셨어.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해도 될까? 분명히 하다가 포기를 하고 하면은 분명히 또 다 저의 일이 되는 거고. 저는 미니카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7살 아들한테 너가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선 사업계획서를 써와야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라고 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겠다고 A4 용지랑 펜을 가지고 왔어요. 연필을 가지고 와서 제가 알려줬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네가 팔아야 되는지 이유를 그리고 어디다가 이렇게 설치할 건지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 어머님 사업하시는 그 가게에서 네, 거기서 자기가 팔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공간 하나를 내주기 위해서 그냥 내주면 안 되잖아요. 본인의 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다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러네.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네, 아무리 그래서 아들이라도. 그렇죠. 그래갖고 아들이 사업계획서를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글씨는 삐뚤삐뚤 적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이 아빠가 그러면 직접 연락을 해서 도매를 받고 싶다고 했더니 거기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네. 제주도에서 서울로? 네, 그래서 도매를 하기 처음으로 갔죠. 그래서 아들이 직접 골랐어요. 그 돈은 40만 원이었는데 세뱃돈을 그때 받았어요. 마침 설날이 지나서 그 세뱃돈으로 그거를 사가지고 돈을 또 불렸죠. 한 대당 5천 원씩 남겼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아이가 미니카만 갖다 놨어요. 안 팔리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세워만 놓으면 안 팔리겠지. 네, 안 팔려서 1년인가 2년쯤 지나고 본인이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1, 그때부터는 2년 지날 때까지 안 팔렸는데 본인이 이걸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더 거예요? 팔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주말에 가게에 오면은 그 저희 카페 테이블 있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다 벌려놓고 미니카를 재밌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래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러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절대 그 손님을 놓치지 않아요.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그 친구가 떼쓰게끔. 그래서 두 개, 세 장사할 줄 아는 개씩. 친구네. 네. 그리고 한 3, 4년쯤 더 되니까 이게 더 발달하더라고요. 그때 트랙을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팔아요. 깜짝 놀랐어요. 다 팔렸어요? 다 팔고 계속 지금도 팔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갖다 팔고 갖다 네, 팔고 이렇게? 계속 갖다 팔고 와, 이제 계속. 그 자판기 사업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나 자판기 사업은 무슨 은퇴한 노인분들만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자판기가 이제 미니카 파는 걸로 아이가 이제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걸어보니까? 벌어보니까 미니카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품목은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4학년쯤인가 그러니까 갑자기 자판기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무슨 책을 봤는데 옛날에 그 석유왕이라고 했는데 록펠러? 네네네네. 네, 뭔 책을 보다가 자판기 사업하셨더라고요. 음... 용돈을 버는 시스템을. 위인전을 보다가? 네. 엄마 나도 자판기 사업해볼까? 자판기를 왜 하니까 학교 가도 계속 팔리잖아. 내가 없어도 그치, 그건 돈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면 나와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수학여행 단체 애들이 여행을 와서 체험하잖아요. 그럴 때 애들이 그 대기실에 바글바글해요. 딱 거기 메인 자리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돈이 안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니카 판 그 돈 또 15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음료수를 15만 원어치만 사면은요 무상 임대해줘요. 자판기 회사에서 그냥 빌려줘요. 왜냐면 저희는 관광업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자판기를 빌려주는데 큰 회사, 네, 포땡땡 거기랑 코땡땡 거기서 이제 두 군데에서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 하나를 받았죠. 자판기 수입이 쏠쏠했어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음료수 채워넣고 돈 수거기 1,000원짜리를 가득 수거해가고 그래서 또 음료수 채워넣고 문자만 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판기 사업을 하고 그랬었죠. 약간 멘붕 오는데? 약간? 그래요? 근데 나는 록펠러예요. 맞아. 위인전 얘기가 위인전이에요. 그러니까 위인전을 네. 읽다가 내 사업 나도 해봐야지가 된다고? 그리고 실행에 옮긴 게 진짜 거의 막 에디슨급인 거잖아 막 약간.